큐.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은 오시면 그 막 주변이 산만해져가지고 처음에 진행이 막 순조롭지가 않아요. 막 그 앞에 있는 광고하는 걸 막 쳐버린다거나 막 이상한 행동들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네. 산만한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진지하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누가 그 진지함을 깨고 흥을 복돋우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산만하다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적응이 안 되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이문화에 약하거든요. 네. 흥이 있는데 흥을 독재 권력이 억눌러 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독재 권력에 약간 감화돼서 스스로를 막 억누르고 있어. 그리고 흥겹게 하는 걸 네. 좀 비하해야 되거든. 그게 가볍다고 치부해 버리는 거야. 딱 들어온 순간 오마이뉴스 네. 분위기가 살잖아요. 네. 흥겹거든. 경쾌하고. 그러니까 잘 적응이 안 되니까 야 저건 산만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왜 그 우리가 20세기 개항할 때 네. 외세 발달된 문명이 들어오니까 저건 도깨비 불이라 그랬던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좀 흥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흥이 있는 민족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흥겹게. 내년 대선도 흥겹게, 흥겹게. 경쾌하게. 진지한 사람들은 내년 대선에서 다 떨어져요. 진짜요? 그럼요. 내년에 두고 보세요. 대선 후보들이 오바마의 최대 강점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오바마의 최대 강점이 예, 뭔데요? 오바마는 흥겨워요. 아, 그래요? 유럽의 정치인, 미국의 정치인들은 흥겹습니다. 딱 왔는데 분위기 안 살잖아요. 그럼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분위기를 일단 좌정을 띄워야 돼. 아니, 네. 아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 해피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 따라지. 그래서 우리 정치가 예. 좀 이렇게 권위를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예. 탈권위주의. 그 탈권위주의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러니까. 탈권위주의 선언만 해. 컨텐츠는 없어. 도전 정신들이 투철해. 네. 컨텐츠 제로에 도전한다. 정봉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아, 정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또 나오셨어요. 가끔 가다가 예. 그 의원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만 전화해. 평상시에 제가 전화하면 잘 안 받다가 예. 갑자기 딱 전화해가지고 내 다음 주에 좀 나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예약하는 방송 아, 처음이죠. 이런 방송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제가 마인드를 좀 바꿔서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 네. 이제 이름도 말씀을 안 드려. 왜냐면 많이 들을까봐.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머리가 아파. 그런데 네. CBS 정관용 교수가 하는데도 한 달에 네. 한 번씩 나가기로 했고. 그래서 오마이뉴스도 더 뭐가 더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각자의 그 역할에서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콜라보? 콜라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EJ에서 또 연락이 왔어. 네. 문자가 왔어. 예. 전화 연락은 못 해요. 감히 예. 내 목소리를 들으면 오줌 지리니까. 문자가 왔어. 네. 같이 한번 또 언제 나오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딱 한마디로 네. 오크. 오크를 딱 보내셨어요. 예. 그럼 왜냐하면 서로 돕는 게 맞아요. 의미가 있어요. 네.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 지금 그 옛날에 박홍 총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줌도 안 되는 주사파 세력, 예. 운동권 세력 이랬는데 정말 예. 그 이 팟캐스트 대한 예. 언론 하는 세력들이 예. 힘을 합쳐서 다 힘을 합쳐도 예. 거대 언론 하나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어. 왜냐면요. 네. 여기 그 거대 언론은 그 어둠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세력들이거든요. 그 어두움 한가운데 작은 초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촛불이야? 그런 초는 그 전체를 비추죠. 그 불빛 하나가 네. 그 물질적 형태는 작지만 네. 그것이 갖고 있는 위력은 네. 실로 대단하다. 아, 예, 총선 때 정국구 총선 때 이겼잖아요. 이겼죠. 총선 때 팟캐스트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팟캐스트가 종편을 누른 겁니다. 팟캐스트가 종편을 눌렀다. 이겼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이긴 매개는 팟캐스트였었지만 그 뒤에 있는 진정한 힘은 국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그거는 완전히 공감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요. 남녀노소 가르지 않고 팟캐스트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힘이 16년 만에 여소야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사드 얘기하려고 만났잖아요. 앞에 했잖아요, 사드 얘기.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 김창수하고 김광진 전 의원 나와서 하지 않았나요? 김창수 박사. 원장하고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 거기 박사 아니라는데 자꾸 박사라 그래서 박수. 미치겠대요. 박사 수요. 박수 맞아. 네. 그래서 두 분은 지난주에도 사드 얘기했고요. 예. 이게 매주 그 현안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주에서 지금 그 들불처럼 번져가는 사드 예. 배치 반대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 예. 목요일에는 대규모 상경 시위도 예정을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하필 목요일이지 목요일 날 우리 전국구 녹음 있는 날인데. 미리- 전국구 녹음을 맞춰갖고 하는 거 아니까. 그런 거 같다. 전국구 녹음 경축이에요. 예. 여하튼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오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 국민 여론이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도 대통령은 국민 단합의 힘을 믿는다. 예.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저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정쟁하지 마라 이런 예. 주장을 하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 진단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도사님을 예.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몇 가지 그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뭐 이게 지적질이 잘난 지적질이 아니고 저는 이게 그 남북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진보 진영이나 네, 민주개혁 진영에서 안보 문제 얘기하면 다 피하잖아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 연초에 사드 문제가 2월, 3월 불거졌을 때 한 그 종편 방송국에서 사드 관련해서 그 토론을 하는데 당 의원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돌고 돌아서 저한테 왔어요. 그 우리는 기꺼이 나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드 주제를 갖고 토론하면은 4-6이나 3-7 정도 지는데 네. 제가 4-6으로 졌어요. 송영선 의원한테. 네, 37 그리고 그 국방연구원 출신들 네. 그 거물들이 둘이 나왔는데 비전문가 정봉주가 나가서 그 김진양 대단하네요. 교수하고 근데 이제 김진양 교수는 흥분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그날은 내가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갱상도 사투리로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더 못 알아듣겠어. 어쨌든 네, 그때 제가 나가서 충격을 받은 거는 사드 내용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패널로 한 30명 정도 20대 대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눈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요? 오른쪽 눈은 보, 왼쪽 눈은 수. 보수. 예, 20대 대학생들이 보수화된 걸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교육, 8년 동안의 사회 분위기가 저렇게 20대 학생들을 심각하게 보수화시켰구나. 물론 그런 패널들을 뽑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적당하게 이제 이 배분을 했을 터인데 그 자리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피해요. 왜? 지는 토론이니까. 그런데요. 안보 문제를 피하면은 내년 대선에서 집니다. 저쪽은 안보는 전가의 보도고 전가의 보도고 무조건 이긴다. 네. 이런 생각으로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사드 들이대면서 이건 이긴 카드라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들이밀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더민주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네. 더민주의 지금 수장이 그 유통기한이 끝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는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 당 의원들이 일부에서 반대했잖아요. 당론을 만들자고 요구해야죠. 그리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으니까 공룡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너희들끼리 힘을 잘 합쳐서 당론이 없으면 각계 개별 의원 입법기관이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라. 네. 결론적으로 1차 정리하면은 안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안보 프레임 속에 지금 안에 있는데
있죠. 예, 지금 그러니까 안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그러니까 매번 종북몰이 하면은 선거에 이기고 네. 좌빨로 모르면 선거에 이기고 이게 네. 안보 프레임의 다 여러 가지 얼굴들은 다 그 그렇습니다.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예, 예, 예. 사드도 안보 프레임이기 때문에 안보 프레임을 갖고 가면은 이긴다 이렇게 본 거죠.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더민주는 빠졌죠. 네. 근데 이거를 안보 프레임 때문에 새누리당은 올라갈 수 있지만 더민주가 빠진 것은 더민주의 우유부단함, 입장 없음, 입장 모으지 못함 이런 거로부터 빠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 안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네. 이렇게 보냐 하면은 네. 그 세력 간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여여 갈등으로 나타나잖아요. 여여 갈등. 예, 보보 갈등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성주는 83%인가 88% 지지 나온 데 아닌가요? 맞아요. 8080. 8080인가요? 예, 왜냐하면 왜 8080이냐? 80%가 투표해가지고 예. 80% 지지했다. 그래서 2012년 성주는 8080. 실제 지지율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83%인가 뭐 그쯤 나온 거라고 막 했는데. 경로당에 막 이따만한 2m짜리 박근혜 대통령 사진 막 걸려 있잖아요. 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붙일 땐 좋았지만 뛸 때 그 통렬한 아픔을 아무도 못 느낀 거지. 그렇지. 내 손으로 세월호 부모 그 가족들도 그랬잖아요. 네. 세월호 가족들 중에서 새누리당 찍은 분들 꽤 많아요. 자조적으로 울면서 통과하면서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새누리당 찍은 부모들이. 전 새누리당 찍었습니다 이러면서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였습니다. 성주 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내 손으로 우리 지역을 망가뜨렸습니다. 전 성주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칠곡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 한마디 해야죠. 설득 해야죠. 근데 의원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91년도에 정원식 총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그때 91년도인가요? 제가 외대 출신 아니에요. 아우 그렇죠. 예, 외대에서 이제 총학생회장 비스무리한 걸 또 했었잖아요. 뭐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총학생회가 막 뭐 어용이야? 그 학원 민주화 추진협의회 뭐 이런 거라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바뀌어갈 무렵인데 예. 그 91년 내가 이제 외대를 나왔잖아요. 네, 그때 외대에서 학생 학생운동을 아니잖아요. 했고, 학생운동을 했고 그때 네. 91년도에 네. 서울시의원을 출마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아니죠. 예. 시의원 선거 와중에 정원식 총리가 들어서 밀가루 뒤집어 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 그때 당시에는 네. 그 새나라당이 무슨 당이지 한나라당도 아니고 네. 있어요. 그때 그 당 뭐였지? 민자당인지 민자당인 것 같아요. 민자당, 예, 민자당이야. 왜냐하면 민자당, 삼당 민주자유당 야합. 3당 야합을 91년에 했잖아요. 그 상대방 1월에. 후보는 예. 정봉주 후보는 외대 나왔습니다. 이 말만 하고 다녀요.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정원식 총리를 그렇게 한 외대에서 해륜대학생. 해륜대학이라고 또 몰았잖아요. 맞아, 해륜대학이라고. 정봉주 후보는 외대 나왔습니다. 표가 두두둑 떨어져. 1대1 구도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참모는 어디 가서 소개하면서 우리 정봉주 후보는 서울의 유수한 모 대학을 나오시고 그게 더 웃겨. 진짜 코미디였구나. 그럼 저는 외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정원식 총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했는데 싸늘하죠. 우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림을 본 거고. 예. 여튼, 이번에도 그런 이제 이게 뭐 대잡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이 이제 다시 떠오르는 게.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못 됩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그때는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느닷없이 봉변을 당한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딱 맞았어요. 지금은요. 저걸 모르고 갔으면은 그 무능한 총리이고 알고 갔으면 기획된 거죠. 기획이다. 알고 갔으면. 알고 갔다면. 전제적 모르고 갔으면 성주 시민 여기서 알고 갔다는 것은 성주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 격앙돼 있다는 그래서 사실을 성주 알고 주민들의 갔다면. 분노를 모르고 갔다면 그거는 정말 예. 이 불통 정권의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알고 갔다면 고의죠. 기획이죠 그러면은. 기획이다. 예, 알고 갔으면은 야 밀가루 한번 맞으면 그 지역 말단적인 거 끄집어내면서 그 외부 세력 평생 써먹는 거 아니에요 공안 세력이. 그러니까. 삼자 개입 금지법. 예. 노조 파업하고 그럴 때 예, 우리가 맨날- 도와주러 가면 예. 제3자 개입 금지. 그거로 감옥 갔다 온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닌가요? 맞아요. 예.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도 어쨌든 네. 국민들에게 이건 외부의 불순 세력들, 데모 전문가들이 데모꾼들이 시위꾼. 들어가서 데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먹어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예. 사드에 대한 국민들의 학습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 처음에는 사드가 뭐야? 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싸다기야, 뭐, 싸다기야. 싸다고 무슨 광고 같기도 하고. 그렇게 몰랐다가 그런 상태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는 50대 32로 사드 찬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점점 팟캐스트 이런 데서 그 이종석 장관도 나와서 얘기하고 김창수 원장도 나와서 얘기하고 김종대 의원 뭐 홍익표 의원 이런 전문가들이 싹 다 나와서 예.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여론 지형이 좀 바뀔 수는 있다. 그런데 보수 저는 언론들은요. 그것도 찬성하네요. 그래요? 예, 오늘은 무조건 장윤선 얘기 반대할 거예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왜 이제 그러세요? 점잖은 표현 써요 이제. 동의하지 그 않습니다. 전에는 그 틀린 얘기예요. 이랬는데 요즘 왜 그래? 정확해. 대선 출마하시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8.15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8.15 우리 동네 짜장면집이 8.15가 있어요. 8.15 반점. 8.15에 왜 8.15 반점인 줄 알아요? 네? 해방된 듯한 기쁜 마음으로 짜장면을 드십시다. 아니 아니, 여하튼 그래서 뭐냐면 본인들은 충분히 이런 거죠. 그 전에 여론조사할 때 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문구들이 나와요.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사드 배치에 찬성합니까? 찬성해야지. 그거 찬성 안 하면 그건 정신질환자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물어봐야죠. 네.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고 배치하는데 결국 북한의 미사일을 막지 못하는 사드 배치 찬성합니까? 아 반대지. 반대적으로 그러고 주민들의 동의하지 않고 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드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죠. 반대죠. 네. 북한을 제어한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네. 중국의 경제 보복을 유도할 수 있는 사드에 찬성합니까? 절대 반대. 아 흥겨워. 흥겨워. 이런 걸 갖고 가볍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라 흥겹다. 그러니까 이제 리핏. 네. 흥겹다. 자 따라하세요. 흥겹다. 흥겹다. 경쾌하다. 아니 여하튼 예. 지금 이런 이제 정부가 예. 이제 주도를 하고 그래서 있는. 예. 여론 기존의 여론도 보면 자기들 말에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론조사 설문설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니다. 이번에 아주 그 이종석 장관이 우리 전국구에 나와서 네. 아주 멋진 표현을 해요. 그분이 표현을 멋지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예. 정직하고 솔직한 예측, 정직한 예측이란 표현을 써요. 네. 그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 그렇죠. 정확한 정보. 지금까지 우리는 사드를 갖고 안보 프레임으로 써먹으려고만 했지. 네. 보수 진영에서 특히 그걸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했느냐. 정확한 정보를 주는 순간 사드는 반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 찬성이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줬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서 12명 그 입국에 자진 입국했다라고 하는 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식당 그 종업원 종업원.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요. 네, 그 네. 종업원들에 대해서 민변에서 문제 제기하고 유엔에서 이제 진상조사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를 노출시키라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그분들 법정에 안 데리고 나오잖아요. 예. 사드도 정확한 정보를 노출시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가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그다음에 무수단. 아니 무수단은 온 세계 학자들이 주장했잖아요. 무수단은 괌을 겨냥한 것이다. 근데 무수단은 괌을 겨냥했는데 우리 무수단을 겨냥해서 사드를 배치한다? 그럼 우린 미국의 용병으로 우리 땅을 빌려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용병으로 우리 땅을 빌려준 거. 이거는 그럼요. 한 평도 내줄 수가 없죠. 그러면 네. 아니 보세요. 아니 무수단이 괌을 겨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괌을 겨냥한 무수단 때문에 우리 땅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 설사 그 무수단을 격퇴할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미국의 대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한미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우리 땅을 내줄 때는 우리의 동의를 구했느냐, 국민의 동의를 구했느냐,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했느냐, 정확한 정보를 너희가 알리려고 노력했냐라고 하는 문제를 파고들어서 점점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나올수록 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안보 프레임의 허구가 깨집니다. 저는 지금 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왜 이렇게 급히 서둘렀을까? 그렇죠. 이걸 걸면 이긴다고 본 거예요. 이걸 걸면.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네. 정권 재창출 새누리당 입장에서 네.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초조함이 엿보이는 거죠. 아, 초조함의 증거다. 초조함이 엿보이는 거죠. 네. 그 2014년서부터 시진핑이 우리나라 7월 3일 4일 날 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시진핑이 북한보다도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북한보다 우리는 먼저 먼저 가잖아요. 왔어요. 근데 시진핑 취임하기 20일 전에 3차 핵실험을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불쾌함 이렇게 해갖고 아주 지연말단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 안정의 구도를 잡기 위해서 중국과 남한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왔던 거예요. 그 작년에 막루 외교까지 갔잖아요. 네네. 이 모든 게 전략 없이 이벤트만 했다라고 하는 외교 부재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막루에 올라가고 나니까 미국에서 섬뜩했거든요. 어쩌 중국으로 경사론. 경사되는 거 아니냐? 그거 이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김창수 박사 이렇게 얘기해줘. 중국 경사론. 그 무슨 로냐 그게? 그런 걸 좋아해요. 론 붙이는 걸 예. 좋아해요. 지식인들이. 지식인인가요? 네. 근데 외모는 저 그 북측의 동무 같아. 네, 됐고요. 그래서 우리 고정 출연자 욕하지 마. 아, 고정 출연자예요? 네. 종창 토크. 우리는 확정 출연자인데. 아니 여하튼, 그래서 네. 그때 그 이제 김창수 박사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 막루에 올라간 것은 미국을 어떻게 할고 중국을 어떻게 하면서 양측에서 이른바 균형 외교를 하려고 했던 전략이 없이 네. 그냥 올라가는 이벤트라고 하는 건 제 표현이고 그때부터 미국에서 10월 15일 날 그 다음 달에 부르니까 나는 중국과 아무런 그 관계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난 당신들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미국 프레임에 말렸는데 미국 그 페이스에 말렸는데 네, 네. 미국 페이스에 말린 거냐 우리가 전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말에 위안부 졸속 합의도 나온 거고 그런 게 일련의 과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 위안부 졸속 합의 그런데다 이제 우는데 울고 싶었던 아이 뺨 때려주는 격으로 1월에 수소 폭탄 실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에 이제 장거리 로켓 미사일 하니까 개성공단을 닫아버리면서 그렇죠. 확 간 거죠. 그런데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런 충분히 정세 판단을 자기들 유리하게 할 수 있고 네. 보수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죠. 정말 그렇죠. 이수혁 육자회담 그 한국 대표가 네. 그 얘기도 하잖아요. 백두산 뒤에 있는 중국의 미사일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그 인터뷰도 네, 했어요. 네, 네. 그냥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그 전에 야 사드 그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자기들이 막 자백을 해. 2,400만 서울 수도권 시민은 보호 못합니다. 패트리엇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아 패트리엇은 네. 그 패트리엇은 또 자기들끼리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 마지막에 장사정포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수도권 방위는 예. 수도권 방위용이라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 군수물자들이 많이 있는 부산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부산에 뭐 중요한 거 있죠. 미남이 오동 이런 거 오동 중요하죠. 부산의 김비호 위원장 중요하죠. 보호해줘야죠. 근데 여하튼 지금 예, 중요한 그리고, 거는 예, 그래서 네. 그런데다가 그 이종숙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사드 일개 포대가 48개의 미사일을 갖고 예. 있는데 그럼 우리가 48개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48발을 쏘고 장전하는데 30분 걸린다니까 30분 있다 또 48발을 쏘고 그게 맞춤형 공격인가요? 그렇게 안 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예, 나오기 시작하기 예, 때문에 예, 그다음에 성주 주민들에게도 예. 7곡으로 했다가 7곡이나 성주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칠곡 사람 아니 성주 사람들이 외관 온다 그럴 때부터 사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옆 동네니까 예. 저 혹시 우리한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칠곡이든 외관이든 성주든 평택이든 용산이든 어디든 예. 어디다 갖다 놓든지 간에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예.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주 군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문제지 예. 성주만의 예? 예. 성주 사람들만의 그런 문제가 문제는 아니죠.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해 보면 해볼수록 예. 처음에는 몰랐대요.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적 문제고 우리 한반도 운명 100년이 걸린 문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우리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취자들 분들이 예. 이제 워낙 그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위에다가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런 게 무척 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전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TV조선 이런 데들은 한 4% 5%까지 막 가던 시청률이 네. 총선이 끝나니까 1.5% 밑으로 다 떨어졌어요. 종편이 4.5%나 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장모 시기에 시모탱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건 4%가 넘어갔어요. 그래, 그거 좀 문제 많아서 방통심의위에서 여러 번 정보 지적을 무지하게 받았었죠. 받았던 여러 번 지적을 그런데? 받았고 종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보수 쪽으로 완전히 몰빵하던 데들이 선거에 지고 나니까 새누리당도 밉고 종편 너희들도 밉다 그러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논조를 좀 바꿔서 약간 중도 쪽으로 이렇게 가는 듯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잖아요. 예. 저는 전직 의원들이. 저는 장윤선 의원은 그거 반대하지만 저는 의원 아니에요, 기자예요. 장윤선 다음에 의원 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네? 장윤선 그 의원보다도 훌륭하지 않은 기자들이 다 의원 돼 있던데. 제가 의원은 자주 가요. 왜냐하면 근데 아파서. 예, 네. 준마 개그. 알겠어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우리 이러잖아요. 보수 진영에서도 사드는 찬성한다. 그런데 우리 마을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마을은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이웃에서 살면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런 걸 마을이라 그러거든요. 그럼요. 공동체. 우리 남쪽 반쪽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마을 아닌가요? 그럼요. 왜 성주에 있다가 조금만 확장시켜 보면 대구 경북이거든. 조금만 확장시켜 보면 그냥 한반도 반쪽이에요. 맞아요. 여기 우리 마을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마을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보자 같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건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고 우리가 미국 우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대리전쟁을 하는데 대리전쟁을 치르겠습니까라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고 물어봤냐는 거예요. 네. 감당하겠냐? 당신들이. 네. 그럼 미사일 맞고 네. 자 우리 3살 4살짜리 그 말도 못 뛰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보지도 못한 이 아이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은 동의하겠습니까? 당신들 아이들의 목숨과 미래를 걸고 동의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아주 꿈도 펴보지도 못하고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나만이라도 해보고 죽었으면 이런 원통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불바다 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당신들이 동의하겠느냐? 여기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절대 간단하게 안 되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사드 안 한다고 이제까지 잘 왔던 한미 동맹이 깨집니까? 안 깨지죠. 안 깨지잖아요. 예. 근데 사드로 인해서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깨져요. 그거 왜 해야 안 돼요? 하면은 안 깨져도 깨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면 깨지는 게 2개야. 그러니까 참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내년에 가면은 선거 임박했고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4.6 정도로 우리 쪽으로 정권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년에 가면 못한다. 근데 내년에 가면 못하는데 그럼 올해 사드를 하는 것은 안보 프레임으로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책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저는. 자, 그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지금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 1년 6개월 정도 남았어요.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드 문제를 전격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결국에는 판을 흔들고 있고 예.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안보 프레임으로 묶고 있고 오늘 아침 조간 여러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폭력, 외부 세력 이렇게 이제 논점을 잡아가고 있다는 공안 거죠. 통치의 시작이죠. 공안 통치의 시작이다. 그럼요. 외부 세력은 옛날 그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 때 늘 나왔던 표현 아니에요. 그 제3자 개입 금지 그 3자 개입 금지법 이런 등등이 네. 그 판칠 때가요. 전두환 시절이에요. 실제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게 예. 경북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공안몰이의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공안몰이의 시작, 예. 공안 정국이 이제 공안정국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측컨대 네, 사드는 메인 디쉬로 하면은 네. 메인 안주로 하면은 그 찌개다시 이 사이드 안주로 분명히 네. 조작 간첩 사건이나 이런 등등 터질 수 있습니다. 찌개다시로 찌개다시로요. 조작 간첩 사건이. 지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네. 민변에
예. 국정원 그 저격수들이 너무 내공이 강해졌죠 이제는. 그 민변의 간첩 전문 변호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장경욱, 김용민, 네.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히는 이재화. 이분들 최고예요. 네. 이게 언제부터 무너졌냐면 유호성 때부터 중국에서 네. 조작된 출입국 기록을 가져오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중국을 안 가보는데 네. 이번엔 갔잖아요. 예. 민변. 예. 돈도 좀 생겼나 봐. 비행기 타고 갔어. 아 그래 이번에 그 12명 그 사건 때문에 그거는 유호성 사건 때. 유호성 유호성 사건 사건 때. 때. 그래서 그땐 갔죠. 그때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료도 언제든지 조작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에서 함부로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번에 12명 같은 경우도 현장 지금 그 답사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민변에서요? 예. 오 그렇군요. 예. 취재를 저희가 같이 가야 되겠다. 그 숟가락 오마이갓. 얹히는 건지. 그래서 숟가락 어쨌든 얹혀야지. 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안몰이 하고 싶은 재료들은 많지만 이제는 디펜스 할 수 있는 능력들도 키워졌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사드와 그다음에 부도덕한 폭력 집단 네. 그다음에 대대적 그 공안몰이를 통해서 이 핵심 세력들을 갖다 가두면 이 열기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통일운동 오래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평화운동 오래 했던 분들이 정말 운동을 참 잘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을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대중들에게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 있는 일부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엔 국민들의 공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른바 진보 민주개혁 진영 운동을 했던 시민사회운동 세력들은 뒤로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다치지 않으면서 참여하고 싶어 하죠.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지만 네. 조직된 시민의 힘이라고 하지만 당장 내가 끌려가거나 당장 내가 벌금을 내면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되 함께 모일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어주고 우린 옆에서 좀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맞겠다. 전면에 나서지 않으시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단체를 막 모이면 이런 겁니다. 단체를 묶어갖고 묶었는데 한 180개가 돼요. 기자회견 하는데 30명도 안 나와. 각 단체 대표 한 명씩만 나와도 180명이거든요. 이름만 걸어 이름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형식주의적 운동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느냐. 형해화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당장 급해서 사드 배치 반대 피켓 시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전국에서 좀 이렇게 편하게 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 굉장히 오늘 제가 그동안 예. 정봉주 의원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예. 오늘처럼 품격 있는 제안들이 그래요? 예 오늘 굉장히 품격이 있으신데요. 원래도 품격이 파리로 있었는데 가다가 와서 그런. 아니 원래도 품격이 있었는데 이제 장윤선 기자의 무의식 세계가 바뀐 거죠. 아, 그래요? 뭐냐면 그 전에는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하면 가볍고 너무 부산스러운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시각 교정을 해줬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흥겹고 경쾌한 것이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귀에 쏙쏙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게 예. 유머를 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 맞아, 흥겹지 맞아, 맞아. 못한 정치인들, 국민들에게 권위주의의 탈은 벗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몰지각한 권위주의적 자세. 어떻게 국민들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놀 줄을 모르는 정치인들. 이런 걸 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깨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어설프게 배운 사람도 있어. 정청래. 그 정청래는 막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은 막 웃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이게. 그 정청래도 그래도 제 많이- 문화생으로서는 훌륭해졌죠. 그러니까요. 많이 예. 개그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그 좋아졌죠. 양반도. 예. 근데 요즘 여하튼 아재 개그가 먹히는 대세니까. 근데 이게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대중운동을 네. 국민들이 참여할 수. 그러니까 진짜 대중운동이라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괴리감 있는 대중운동을 하거든요. 그 진정한 대중 친화적인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이 사드는 쟤들이 프레임 걸었잖아. 1년 6개월 동안 한번 싸워보자. 그렇죠. 좋다. 장군 했으니까 멍군 해주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싸우자. 이번 기회에 안보 프레임 깨지 못하면 우리 집권 못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안보 프레임 깨지 못하면 우리는
통일의 시대로 가지 못한다. 남북 교류의 시대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절한 결기를 갖고 정면으로 부딪힐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는 더민주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참 또 하나 제안할게요. 예, 제안. 야3당은요. 예. 야3당은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야3당에 모여서 이 사드 배치를 위한 국민 대책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드 배치 위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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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민 대책위. 예, 국민 대책을 꾸리는데요. 예. 이 기회에 우리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걸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이게 누가 했던 거냐면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생시에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21세기 유럽 정치에서 보여주는 가버넌스. 정치로만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 시민사회 운동과 시민들과 함께 바꿀 수 있는 것을 손을 잡고 가자가 가버넌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무게의 중심은 이제 정치에서 시민사회 운동 세력으로 왔다. 네. 그 협동조합 운동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위를 만들면서 정당의 대책회의만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 세력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편히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가버넌스의 틀을 만들면 이건 정권 교체를 위한 강력한 초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 오늘 뭐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아요. 메시지를. 그냥 평상시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옆구리 쿡 찔러도 이게 자동 밴딩 머신처럼 아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보여주고 싶어.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님 한 번도 뭘 가져온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저기 뭘 써왔어. 어디 있어? 카메라 여기. 예. 이건 뭐냐면 네, 완전히 써왔어. 전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이렇게 준비해온 적이 없거든요. 아니 이건 와, 뭐냐면 네. 오늘 우리 팟캐스트가 올라간 게 이종숙 장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종숙 장관하고 이제 김창수 박사하고 네, 같이 한 거. 네, 그래서 네. 이 사드에 대해서는 혹시 통계나 혹시 판단에 실수를 할 수 있을까봐 아, 정확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해야지. 아까 그랬잖아.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직한 예측. 예측. 예. 아유, 역시 준비하는 정신은 다르네요.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제안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안보 프레임을 지금 깨야 된다. 이거 못 깨면은 우리가 정권 교체도 못하고 남북 교류 시대도 못 연다. 정면 승부해야라. 예. 더불어민주당 이거 안 하니까 문제다 이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야3당이 사드 배치 반대 전국민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평범한 시민들이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틀을 만들어라. 예. 김구 선생이 했던 그렇죠. 바로 그거를 시작해라. 이런 두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이 했던 정당사회 연석회의지만 네. 정신은요. 안중근 의사가 주장했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입니다. 동양 평화론. 예, 동양 평화론. 예, 그렇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사드 얘기하고 있지만요. 한반도 100년의 운명이 걸린 겁니다. 한반도 100년의 운명을 지금 동시대인인 우리들이 책임지고 예.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길을 터줄 것이냐 막을 것이냐를 예. 결정해야 되는 그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제가 섬뜩한 예언 하나 할까요? 섬뜩한 예언. 예, 섬뜩한 예언. 봉도사의 섬뜩 예. 예언.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이게 사람들이 저쪽 진영에서는 과한 예측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드 운영에 대한 그 기술, 네. 사드 운영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드를 아시아에서 미리 배치한 지역이 있어요. 일본. 일본이죠. 사드 배치 운영과 아시아에서의 사드 공조를 취한다고 한다면 성주에 우리 사드 포대에 일본 자위대 기술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수한 왜냐하면 한미일 군사 동맹이 돼 있으니까 예. 군사협력 체계가 이런 네. 섬뜩한 예상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밖에 안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안 한 거예요. 그러네요. 단독 보도 온 거예요? 단독 예측? 단독 예측이죠. 단독 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미국만 운영을 할까? 혹시 이것을 매개로 해서 이미 지난해 최종적 불가역적 위안부 협상을 했잖아요. 해버렸죠. 그렇죠. 평화헌법을 개정. 보세요.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통으로 봐야죠. 아시아 공동체라고 한다면 아시아 평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일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네. 보통 국가로 간다면서 전쟁할 수 정상적인 있는 군대를 나라로. 갖고 있는 네. 무장 국가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장 국가는 지금은 21세기는 보병, 포병 이런 것이 아니고 첨단 기술 싸움이란 말이에요. 첨단 기술의 최정점에 MD 체계가 있고 MD 체계의 얼굴이 뭐냐면 사드거든요. 네. 그럼 이 사드는 우리보다 더 훨씬 앞서서 운영했던 일본의 군사 기술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예측을 왜 아무도 안 하죠?
봉도사님이 하셨네요. 예. 중요한 건 성주에 미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개연성이 자위대도 올 충분히 있다. 가능성이 그리고 이것은 있다. 사드를 매개로 해서 쪽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위험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그럼요. 되겠다. 그리고 자, 대통령 이제 또 재밌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네. 제가 이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다 중요한 지적이라 또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해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대통령이 국회에다 요청해야 된다는 대통령이 거예요. 요청해. 그런데 헌법학자들이 이런 주장하잖아요. 이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 예. 군사 협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방위 협정이라든지 뭐그 주둔군 지휘 협정 이런 거로 갖고 안 되고 이건 사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사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여기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놓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당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법으로는 어렵죠. 왜? 대통령이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은 협정이나 이런 조약 아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현 정부에서는. 그럼 국회에서 더민주,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반이 넘잖아요. 그럼 법 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법 제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놓으면요. 이 사드 배치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드 배치를 한미 간에 협약을 맺었지만 거기에 무슨 역진 금지 조항 이런 거 없거든요. 이 국회 비준 동의를 하기 위한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하자. 정치권에서는 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틀.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아까 그 장윤선 기자님 정리하면서 빠진 게 시민사회 운동 세력들은 우리를 내세우지 말고 우린 옆에서 펜스만 쳐주고 국민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큰 틀을 좀 짜주자. 그럼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운동 단체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하게 되면 서로 만들다가 나중에 다 통폐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통합 연대 운동. 그렇죠. 통합 연대로 확 묶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그땐 틀도 필요 없어. 뭐 사드 배치 반대 국민 행동, 국민 평화 행동. 이게 제가 구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국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국민들이 편히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안은 무수히 제 머릿속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서 편히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정당은 정당권에서 법 제정을 통해서 국회 비준 동의로 끌고 갈 수 있는 일. 그래야지 국민들이 정치권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활동 전략까지도 쭉 비전까지도 어떻게 싸우라라고 하는 초선으로서 보기 드문 게 전략기획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왜요? 이철희 위원장도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이에요. 초선으로서. 아 지금 틀려요 그때하고. 그때하고. 예. 지금 그땐 당 4역까지 가는데 지금은 9역 밖으로 넘어가 있는 저기 나한테 말 붙이려면 200년 걸리는데 저기. 네, 여하튼 지금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8.27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가 교체되면 지금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본격적으로 오늘 며칠이죠? 오늘은 7월 8일이죠. 8일입니다. 예, 전당대회까지요. 딱 40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정숙 장관도 그 지적을 하던데 네. 전당대회가 되면 전당대회 지금 나왔던 송영길 후보, 그 추미애 후보 둘 다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네. 전당대회까지 40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더민주에서 당론을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정하라고 내부 토론과 내부 그 투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이 40일 동안 동력이 없고 정치권에서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네. 성주 주민들만 고군분투하게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네. 동력이 떨어져요. 고립되죠.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공안몰이가 시작이 되면서 몇 명 갖다 가둬놓고 구속시키고 이래봐요. 그 힘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열심히 헌신적이고 절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정치권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저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여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하는 그 우리 그 윈지코리아에다가도 그거 준비를 좀 시키라 그랬어요. 네. 국회의원 300명에게 딱 두 가지만 묻자. 사드 배치 찬성하냐? 찬반을 묻자는 거예요. 찬성한다 그러면 당신 지역에
그럼 찬성한다는 사람들에 한해서 당신 지역에 사드가 온다고 할지라도 한 번 길 열리면요. 사드 포대가 1개 포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3개 포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다른 지역도 갈 수 있거든요. 네. 당신 지역에 가는 거 찬성하느냐. 이걸 묻고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중앙일보가 예. 한국정치학회하고 하긴 했죠. 그래서 찬성 반대가 나오긴 했는데요. 우리 예. 지역에 오는 건 다 반대죠. 예. 사드는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은 다 반대다. 그럼 새누리당 그게 의원들이 무슨- 그러고 있는 거죠. 무슨 코미디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지금 성주 군민들 중에 성주가 참외가 유명하잖아요. 예. 전국에서 생산되는 참외 70%를 성주에서만 생산을 한대요. 그 참외 장목반, 예. 참외 장목반 반원들이 예. 자발적으로 나서서 새누리당 아까 제가 8080 말씀드렸잖아요. 새누리당 탈당계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125명이 오늘 탈당계를 오전에 보도는 한 냈대요. 400명 그 속보는 한 400명까지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인터뷰를 했는데 예. 125명 집계가 됐다고 그 농민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자발적인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참 농민회는 안 와요. 새누리당 예. 의원들이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감내해라. 성주가 어떡하냐.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 했고 좀 결정했으면 따라야 된다. 그러면 만일 당신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그땐 얘기는 노 아니에요, 또. 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아주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게 네. 안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운동단체 국민들이 함께 가버넌스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네.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죠 정당이. 그리고 그 정치인들의 생얼을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찬성하면 내 지역에도 갖다 놔. 내 지역 찬성한다. 그 내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노력 하라는 거예요. 너 어느 지역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하는데. 이제 두고 보세요. 이거 개그 콘서트 그다음에 코미디 빅리그 또 뭐죠? 그 SBS에서 우차싸. 하는 거 우차싸 네. 이런 데서 이 개콘 주제로 뜹니다. 우차싸 이게 그다음에 개콘 코미디 빅리그 하는 이 작가들은 아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거 개그 콘서트 개그의 주제로 쓰세요. 제가 막 팁도 주잖아. 뭐는 찬성하면서 내 지역은 반대.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네. 한번 재밌는 상황으로 연출하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지금 정봉주 의원께서 예. 정치권에만 그 조언을 주는 줄 알았더니 개그 프로 작가들한테까지죠. 개그계. 개그계까지죠. 영향을 미치시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서 다시 돌아가서 예. 8.27 전대 이제 40일 남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 안 되는 40일 간?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더민주에서 빨리 당론을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대표가 이런 얘기해서 안보 결정하는 사람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네. 그래요? 아니 안보는 무슨 그 왕이 결정하는 겁니까? 안보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친구입니까? 동격입니까? 안보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의 토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치를 모르고 민주주의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보 결정한 거 제가 그 안보적 관점에서 결정한 거 제가 예를 들게요. 유호성 국정원에서 간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건 안보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내려온 간첩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건 안보를 결정하는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유호성은 지금 간첩으로 20년 동안 감옥 살고 있어야 돼요. 간첩이 아닌 게 입증이 됐잖아요. 지금 12명 내려온 분들 그분들 자진 입국했다고 정부에서 주장했어요. 네. 자, 문제 제기를 하니까 흔들리잖아요. 안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안 됩니다. 자, 20년 30년 뒤에 억울하게 누명이 벗겨진 어부들, 사건들 너무 많죠. 어부들 있잖아요. 어부들 그 물고기 잡다가 풍랑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네. 거기 갔다가 한두 달 있다가 내려와. 내려온 사람들 아무런 북한에서 그쪽 시설물 좀 돌아봤다고 해갖고 간첩으로 몰아갖고 징역 20년 산 다음에 4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재심해갖고 무죄로 결정났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덮어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마치 비대위원장 몇 개월 시켜놨더니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정치 9급이어서 왜 정치 9단인 척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했더니 뭐 그 사람이 말한다고 바뀝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about language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어원이 네. 말에 관한 말로 하는 게 정치거든요. 네. 그럼 말을 해야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정반합, 그다음에 합의를 도출하고 또 그거에 반대하고 이런 정반합의 과정을 눈빛으로 합니까? 말로 해야죠. 말로 해야죠. 예. 문재인이 말한다고 바뀌겠습니까? 말안 바뀝니다. 우리 역사는 말한 사람들, 선언한 사람들, 정의롭게 외친 사람들이 바꿔온 역사예요. 민주화운동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 민주주의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토론이고 네. 민주주의는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고 하는 소수자가 다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외된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던지는 돌, 우리가 던지는 계란 하나가 바위를 부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그 바위에 계란 흔적은 남길 수 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죠. 그러면 그 계란 흔적이 썩어갖고 바위를 무너뜨릴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보는 결정했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네. 이런 당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민주당 120 몇 명의 의원들에게 더민주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에게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그렇게 우리가 피 터지면서 팟캐스트 했고 국민들이 자원봉사했고 이 일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냐. 저도 14일 동안 하루에 13시간씩 생중계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당신들의 국회 입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보이지 않는 민초들이 이 시기에 사드 문제를 갖고 피를 토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의총에서 빡세게 한번 붙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죠? 아이씨 아침부터. 원래 아침에 열려야지. 그러니까. 저녁에 술이 잘 들어가요. 이런 걸 가볍다는 게 아니라 흥겹다. 흥겹다. 리핏. 흥겹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민주주의를 모르면 네. 개별 입법기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들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비겁한 거예요? 매번 모든 사람들이 이래요. 아 우리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왜? 두세 명 혼자 싸워요 그냥. 헌법기관이니까. 네. 그때 그걸 안 하고 이제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40일간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대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후보가 둘밖에 없어요. 지금 정청래 의원 나갈 것 같은데요? 정청래 의원 출마해요? 할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 출마한다는 얘기 아직 없었는데.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이거예요. 네. 컷오프를 계속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네. 컷오프 되는 상황이 없잖아요. 3명이면. 네. 그렇죠. 예. 어. 그럼 이제 나가면 또 누군가가 정청래 컷오프 시키고서 누가 또 출마를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민은 계속 깊은데 네.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7월 말까지 고민한다 그러는데 이제 7월 말 되면 이틀 남았거든요. 네. 21일서부터 이제 말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2명으로 이제 메이드 됐으면 쫑골리 안 나오는 거로 됐으면은 네. 나가지 쫑골리는 않겠느냐. 이종걸 전 원내대표 얘기한 겁니다. 예. 네. 아 쫑골리라고 모르나? 사람들 몰라요. 예. 쫑골리. 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하시는군요. 제 판단에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되면. 얘기는 처음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거 많잖아요. 오늘 처음 나오는 거 엄청 많습니다. 예. 단독 예측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독 보도. 정청래 의원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네요. 사드는 한미일 보수 진영, 특히 미 국방부 네오콘의 작품이므로 네. 네오콘은 밀번 그 보수 세력과 손잡고 한반도에 함께 들어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방해 분담을 다 떠맡기고 방위 책임을 떠맡기고 자기들은 좀 빠지는 거죠. 너무 자기들 그 군사비 부담 돈이 없잖아요 미국이 군사비 부담이 많거든요. 네. 그 일본한테 떠넘기고 싶은 거죠. 그럼 사드도 세팅 다 해놓고 야 운영은 니들이 해라 이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는 거는 한개포대가 들어오지만 예. 한개포대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론된 모든 지역에 다 갈 수 있다. 사드 포대가.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그런데 다 가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냈으니까 그 다음 거는 니네 방위니까 예. 니네 방위에도 도움되니까 니네가 돈을 내라. 그래서 땅도 내고 비용도 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거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쪽문 열리면 대문 열리는 거예요. 문 한 번 열리면 그냥 다. 그러면 쪽문 깃터지는 열리면 거라는 야 이거 거죠. 좀 그러니까 바람 살살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문 확 열리는 거거든요. 그 이제 홍익표 현직 의원이 네, 재선 의원이에요. 재선 의원이 네, 네. 성동에 네. 그 옛날에 귀태 발언해갖고 좀 곤혹스러워했던 네, 그 양반. 그 전문가죠 거기도. 네, 거기 전문가죠. 예, 네, 전문가인데 북한 전문가죠. 그거를 우리나라에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잖아요. 그건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48발 갖고 우리가 이제
야 48발 갖고 1000발 날라고 그러고 어떻게 다 막아? 그럼 그 48개 포대를 1000발 다 막기 위해서 20개 만들자 이럴 수 있죠. 아 정말 지금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예측했던 것은 미일의 네. 군사협력 관계로 본다면, 그 다음에 종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한다면, 일본이 이 운영의 책임을 맡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측이 네. 더 끔찍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너무 무서운 상황이 예고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절실한 겁니다. 근데 정권 교체 하기 위해서 네. 지금의 안보 프레임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이 전사나 내공 있는 네, 분들은 예. 싸우자 그러면 맞짱 뜨는 거죠. 정면 승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거는 내가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창 갖고 싸우자 그러는데 창은 내가 불리하니까 총 갖고 싸우자.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네. 동네에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렸을 때 중학교 네, 1학년 때 예, 딱 싸우려고 폼을 잡아요. 그러면서 약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코 때리기 없기. 지금 민주당이 그러는 거예요. 코가 안보 프레임이니까 고기는 피해서 다른 거 갖고 싸울까? 창 갖고 싸우자면 창 갖고 싸우자. 네가 2m짜리 창이야? 나 50cm 갖고 창 싸울 테니까 부터. 찔러 갖고 죽이지 못하면 나도 너 죽일 거야.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잖아요. 지금, 지금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은 이 굉장히 위중한 이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확고한 자기 판단력 예. 또 없는 것에 대한 참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들 저런나 이런 정치인 생각을 하는 리더를 거죠.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동양 사상에서 신언서판. 예? 신은 외모예요. 언변, 글 공부한 거죠. 마지막에 판단력 아니에요. 그 네 명을 갖춘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판단력이란 말이에요. 네, 판단력이 판단이 제일 없는 그러면 신언서판인데 왜 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이상하네 그거 참. 거참 이상하네. 근데 여하튼 정청래가 생각이 나면 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정청래 신은 안 되죠 신. 아니 근데 정청래 의원이 나오면 예. 판 자체는 재밌어질 것 같네요. 제가 흔들리고. 그 이름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나온다고 그럴 때 제가 전화로 했잖아요. 이재명 출마 시장? 못한다. 예, 맞아요. 전화로 그랬어요. 얘기했잖아요. 예, 이재명 시장 출마 자치단체장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예. 단체장을 그만두든지 당대표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를. 그만둬야 됩니다. 예. 내가 출마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게 딱 맞았어요. 예. 그 그 정청래 의원은 출마한다 그랬잖아요. 예전부터. 예. 하잖아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아니 근데 정청래 의원이 좀 고민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할지 말지. 예. 예. 근데 이렇게 또 확고하게 결정을 하니까 판 자체는 아니 결정 안 했어요. 아직 아, 그래요? 할 것이라고 나는 판단된다. 예측? 예, 예측이죠. 또 피해 가시네. 근데 내 판단이 예. 빛나는 거의 게 맞잖아요. 있나요? 예. 거의가 아니라 100% 맞죠. 아 그래요? 예. 틀린 것도 있던데. 여튼 예? 뭐? 기억이 안 나. 흥겹다. 오늘 아니, 아주 개그 코드를 정하고 오셨어. 아니 흥겹다로. 이게 정치인이요. 네. 어느 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재밌어야 돼.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중 맞아요.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연설하고 3분이나 5분 이내 청중이 웃음을 터뜨리지 않으면 그 연설은 실패한 연설이다. 그렇군요.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마음에 있는 장벽을 열고 이제 청중과 나는 소통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심장과 심장이 맞닿는 순간이다.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다 인상 쓰고 앉아갖고 근데 정치인들이 인상 쓰고 청중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왜요?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나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내 생얼을 보러 들어오려고 노력을 안 하죠. 그게 권위적인 정치인들은 나는 무언가 비리가 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멋진 철학 아니에요. 글쎄 처음 듣는 철학이에요. 예. 이제 여하튼 나는 개똥 철학. 아유 다양하게 준비해 오셨네 노래까지. 예? 아 고정하셔야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세요. 싫어요. 왜요? 예? 돈 줘요. 돈 드릴게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왜 뭐 이렇게 정봉주 뭐 의원한테 봤더니 왜 저기 저 출연료 안 주십니까? 아니 그 이제 그만뒀지만 정치 그 유시민 그 정의당에서 했던 거 노유진. 거기서는 뭐 40만 원인가 50만 원 줘요. 이야. 왜 정당 경비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된다는 필요 없다 여기 당신들 써라 난 돈이 많음으로 그때 꼭 줘야 된다는데 한 40만 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야 예. 괜찮네요. 우린 30만 원 주고 다녀. 전국군 30만 원 줘요? 예. 괜찮구나. 그 저 출연할 때는 안 주시더니. 안 줘요. 기자들하고
정치인들은 안 주는데 대학 교수만 주는데 네, 왜 대학 교수만 줘요? 대학 정치인은 교수만 유일하게 진성준 의원만 줘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구나. 먹고 살기 힘든 의원들. 김창수 박사는 그 코리아 연구원을 지원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줘요. 그렇다면서요.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렸어요 또 지난달부터. 또 예. 월세가 올랐나 보죠. 벌써 2번 인상했어요. 2번 인상. 예,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전국구를 듣고 또 전국구 후원해주고 전국구에 광고를 넣어주고 이런 덕택이니까 저는 대리인이고 사실은 퀵서비스 배달부고 우리 국민들 듣는 분들이 다 해주는 거죠. 김창수 박사 돕는 것도 진성준 의원 돕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듣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겸양까지 예. 하여튼 뭐 오늘 뭐 두루 갖추고 오셨네요. 여하튼 그 정봉주 의원님 모시고 사드 배치 그리고 이제 중요한 더불어민주당의 그럼요. 노선, 비전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돼가 11시에 꼭 나가셔야 되는데 예, 지금 11시 조금 3분 늦었어요. 됐거든요. 예. 늦었는데 끝으로 지금 이 순간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이제 40일 남았는데 예. 이제 경선 레이스 시작하면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럽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중요한 거 네. 지적을 하고 갈게요. 더불어민주당 레이스 정청래 의원이 나오면요 추미애 의원하고 지지층이 겹칩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정청래 의원이 나오면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제일 유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정청래 지역이 그 지지층이 많이 겹쳐요. 근데 송영길 쪽은 그건 무슨 또 모임 만들었고 그 김영춘 등등하고 또 김부겸하고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통합행동. 통합행동. 그 약간 중도 쪽으로 가 있고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지지하고 좀 바라보기에 추미애 정청래하고는 떨어져 있고 추미애하고 정청래는 겹쳐 있기 때문에 뭐 어부지리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송영길 의원이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게 이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팟짱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정청래 의원에게 일종의 인포밍하는 완전히 겹쳐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겹치니까 나오라는 거야, 나오지 말라는 거야. 정청래 의원이 듣고 계시니까. 심사숙고하고요. 심사숙고하고요. 이런 거죠. 내가 꼭 당 대표가 돼야지 더민주당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에 누군가 내 생각을 그대로 실현하고 동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당 대표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독재거든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누구든지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가려고 했다가 함께 손을 잡고 그를 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정청래 같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정청래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그 탄핵 때 네. 작은 민주당에 있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 때문에 마음의 앙금을 갖고 있는데 그건 네. 우리 전국구에 나와서 또 다른 데서도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자기는 끝까지 반대했고 김종인 대표가 찬성 분위기를 몰아갔고 이번에 김종인 대표 영입할 때도 자기는 반대했는데 많은 분들이 김종인 대표 영입했다. 이런 얘기를 다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측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기자한테는 이랬다 그러더라고. 사실과 많이 다르다 내용이. 그럼 그런 건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는 김종인 대표가 그때 당시 2004년 2월에 모 음식점에서 헌재재판소의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탄핵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추미애 의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 원로들이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하면 나옵니다. 누구 얘기가 정답인지. 저는 그렇군요. 추미애 의원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달하는 거고 만약 김종인 대표가 이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저에게 정보를 준 추미애 의원과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럼 우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크로스 체킹이 들어가죠. 취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게 아직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무서운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거는 싸움에 말려들어라. 김종인 대표요? 예. 한 번도 반응을 안 보였고 제가 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수 있을 그러면 것 같아요. 제가 명예훼손 소송이라도 거셔야 되겠다. 아니죠.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고 만약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순간 네. 나와는 그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당에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 저는 당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도 승산이 없는 싸움. 그러니까 안 대응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초선 노선 보기 드물게 네. 뛰어난 전략기획위원장. 아 이거 알았어요.
흥겹다. 아까는 그냥 전략기획위원장이라더니 이제는 뛰어난 전략기획위원장이라고. 보기 드문. 하여튼 지금 어쨌든 뭐 많은 국민들은 이 사드 배치라는 엄중한 예.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 이게 그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다 패 까자 이거예요. 다 패를 다 패를 까자. 패 다 까고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기술적으로 뭐가 맞는지 패 다 까자. 까면 깔수록 우리는 불리할 게 없습니다. 정부가 패를 안 까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까잖아요. 예. 예. 이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정보들, 정확한 정보, 예. 그리고 정직한 예측, 그리고 올바른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일게요. 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돼요? 8분 지났는데 계속 하셔도 돼요? 아니, 시간이 마지막으로 돼요. 한마디 드릴게요. 꼭 하세요.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정직한 예측. 소름 돋는 적중률. 나는 뭐 중요한 얘기인 줄 알았어. 아유, 중요하죠. 진짜.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또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